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에 따라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조화해 갈 수 있는지, 즉 전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책임들을 서브 함수들로 분할해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에는 이렇게 탑다운 방식, 즉 메인 함수서부터 문제들을 분할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어떤 함수들을 준비를 해가지고서 그 함수들을 조합해가는 과정으로 전체 문제들을 구성해 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절차지향형 언어에서는 단계별 세분화라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 단위 변환 문제와 같이 메뉴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가끔씩 잘못 작성하는 구성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작성했던 내용들을 살짝 수정을 해봤어요. 일단 메인 함수 쪽에서 뭔가 달라 보이죠? 자, 프로그램을 먼저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현재 내가 잘못된 값을 입력을 하면 얼마든지 재입력도 되어지고 또 뭐 인치를 센치로 변환하겠다. 센치로 변환할 인치를 뭐 1인치는 2.54cm다. 혹은 2.54cm는 1인치다. 뭐 이 등등 반복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종료라고 처리를 하면 프로그램도 잘 종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작성했다라고 박수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구현은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아주 좋지 않은 구현 방법 중에 한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앞선 구현과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비교해 봅시다. 자, 일단 메인 함수를 봤더니 눈에 띄는 차이점들이 있죠. 어떤 점이 차이가 났어요? 우리가 앞에서 작성을 했을 때에는 메인 함수가 전체 문제를 기술을 하고 있지만 몇 개의 서브 함수로 그 책임을 나누어서 구성을 해 주었어요. 반면에 현재 메인 함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뭐 디스플레이 메뉴와 같이 메뉴를 표시한다와 같이 하나의 함수에게 모든 일을 다 책임을 밀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상 메인 함수가 해야 될 일을 분해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서브 함수에게 그대로 미룰 것이라면 그 서브 함수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메인 함수 쪽에다가 쓰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야 이것 좀 일 좀 해줘 라고 위임을 했는데 내가 그 일을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린다 라고 하면 나는 중간에서 하는 일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책임 중 일부를 내 하위에 있는 다수의 함수에게 나누어서 제공을 해준다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이 첫 번째 관점인 것이고, 자, 두 번째 관점을 보면 현재 메인 함수에 소출되어진 디스플레이 메뉴라는 함수는 이전의 구현과 좀 다르게 구현되어졌는데 어떻게 구현했냐면 먼저 적절하게 메뉴 항목들을 표시하도록 했어요. 여기까지는 기존의 구현을 그대로 썼죠. 자, 다만 메뉴 값을 입력받고 입력받은 메뉴 값에 따라 어떤 변환 연산 처리하는 과정들을 여기 디스플레이 메뉴라는 함수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저 의식의 흐름에 따라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어질 수 있는데 메뉴를 표시했으니까 그 다음에 메뉴값 입력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일이 순차적으로 소위 메뉴를 표시하는 함수 내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구성을 실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앞에서 수행한 결과를 살펴봤듯이 이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조금 더 살펴봅시다. 하나의 메뉴 값을 입력을 받았다라고 하고 유효한 메뉴 입력 값이 입력이 되어지면 그걸 받아가지고서 그 받은 메뉴 입력 값에 대해서 프로세스 메뉴라는 함수에게 전달을 해서 처리하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풋 메뉴는 이전의 구현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이고 여기서 프로세스 메뉴라는 함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프로세스 메뉴라는 함수는 기존의 구현처럼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에 따라서 자, 1번 메뉴이면 cm to inch의 변환을 2번 메뉴라고 하면 inch to cm에 대한 변환을 처리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더불어서 현재 3번이라는 메뉴 값이 입력되어지면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1번 처리도 2번 처리도 하지 않고 그저 함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수 출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번이 종료 메뉴이니까 현재 호출되어진 함수를 종료시켜서, 즉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프로세스 메뉴를 호출한 이 자리로 돌아가서 1로 복귀하게 되겠죠. 복귀한 이후에는 이 디스플레이 메뉴라는 함수 안에서 더 처리할 내용이 없으니까 역시 디스플레이 메뉴라는 함수를 호출한 메인 함수 쪽으로 복귀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return 0에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끝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뭐 여기까지도 뭐 그다지 문제는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번 메뉴나 2번 메뉴나 3번 메뉴에 대한 처리를 수행을 하고 나서, 즉 단위 변환을 수행을 하거나 혹은 종료 처리를 하는 거죠. 물론 종료 처리를 할 때는 함수를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혀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3번 메뉴가 아닌 1번이나 2번 메뉴를 처리하고 나서는 한 과정의 단위 변환 처리를 끝마쳤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느냐? 단위 변환 처리가 끝났으니까 다시 메뉴를 표시해서 그 다음 과정에 대한 처리 여부들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 순간에 디스플레이 메뉴라는 함수를 여기서 호출해버리고 말더라 라는 거예요. 물론 한 과정이 끝났으니까 다시 메뉴를 출력을 해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메뉴를 출력을 하고 메뉴 입력값을 받고, 입력받은 메뉴 입력값에 따라 어떤 처리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처리를 수행을 하는 것은 뭐 여전히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자, 다시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메인 함수는 디스플레이 메뉴를 호출을 했고, 디스플레이 메뉴 안에서 이 함수, 이 함수, 이 함수 쭉쭉쭉쭉 처리하다가 마지막에서 프로세스 메뉴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자, 이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프로세스 메뉴를 호출한 상황에서 현재 프로세스 메뉴에서는 어떤 일을 처리하고 나서 다시 디스플레이 메뉴를 호출하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하나의 함수가 호출을 완전히 종료하지 않은 채로 다시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되어지는 구조를 재귀적 함수 호출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고, 그런 재귀적 함수 호출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프로그램의 수행 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함수이다 라고 했어요. 물론 디스플레이 메뉴가 직접 디스플레이 메뉴로 호출한 건 아니지만 디스플레이 메뉴가 프로세스 메뉴로 호출하고 프로세스 메뉴가 끝나지 않은 채로 디스플레이 메뉴로 호출하고, 그러면 다시 디스플레이 메뉴에 의해서 또 프로세스 메뉴가 호출되고, 그러면 프로세스 메뉴 안에서는 다시 디스플레이 메뉴로 호출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에는 잘 실행되지 않았느냐?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반복도 됐고 종료도 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수가 호출되어진다 라고 하면 사실상 무한히 함수가 호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수 호출은 반드시 함수의 복귀 지점을 우리 프로그램 내부의 스택이라는 영역에 저장해 준다라고 했었어요. 뭐 그 구조를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유한한 공간에다가 나의 복귀 지점에 대한 정보들을 기록해 두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봅시다. 우리 왔다 갔다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함수 이름만 그냥 띄워놓고 볼게요. 자, 디스플레이 메뉴에서는 프로세스 메뉴를 호출하면서 내가 프로세스 메뉴 여기까지 호출했어 라는 것을 어딘가 저장을 해놓고 프로세스 메뉴로 호출한다 라는 거예요. 자, 프로세스 메뉴에서 일을 다 끝마치고 복귀했다 라고 하면 아까 그 복귀 지점으로 돌아가면서 저장했던 정보들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복귀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프로세스 메뉴에서는 다시 디스플레이 메뉴로 호출하면서 여기까지 호출했어 라는 것을 또 저장하고 새롭게 디스플레이 메뉴로 호출한다 라는 거예요. 그 디스플레이 메뉴 안에서는 또 쭉 수행을 하다가 프로세스 메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여기까지 수행했어 라는 것을 저장하고 또 프로세스 메뉴로 호출을 하는데, 이게 다른 인풋 메뉴나 드로우 라인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는
얘는 호출해서 일을 끝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나머지 작업을 수행을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 메뉴와 프로세스 메뉴 사이에서는 계속적으로 함수가 호출되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어져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을 또 다른 거울로 비춰본다라고 했을 때 거울을 바라보는 내 모습이 거울 속에 비춰지고 그 거울 속 안에 또 거울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다시 비춰지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좀 이상한 구조이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선가 내가 return이라는 종료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빠져나오게 되면 아주 깊게 들어갔던 그 함수 호출 구조들을 쭉 반환해 가지고서 메인 함수까지 돌아올 수는 있어요.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주 많은 횟수만큼 프로그램들을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즉 단위 변환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더 이상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없는 순간, 즉 스택이라는 영역이 꽉 차버리는 순간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스택이 꽉 찼다라는 오류를 내버리고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돼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 현재 구성에서 보면 우리가 반복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즉 메뉴를 반복적으로 표시를 해서 단위 변환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함수에 대한 재규적인 호출을 통해서 하나의 함수의 처리 끝에서 또다시 자기 자신을 간접적으로 호출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패턴은 언젠가는 더 이상 이 함수를 새로 호출할 수 없는 순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구성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작성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 왜 이렇게 작성을 하려고 했는가 보면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에 따라서 문제를 큰 덩어리에서 좀 더 작은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어 가는 형태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쭉 기술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함수가 가져야 될 책임의 범위가 다소 모호해져 버리는 것이고, 하나의 함수가 일을 끝마치지 않았는데 또다시 다른 함수를 자꾸 호출하는 일들이 깊게 일어나 버리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구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을 잘 익혀두고 매사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좀 더 제대로 프로그램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입력에 따라 결과가 나오면 성공이다 박수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들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매 코드마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지금 당장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다 보면 기초적인 문법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도 복잡하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난 모르겠다 포기해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강의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간단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가 아니라 이 간단한 문제이지만 제대로 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충분히 연습을 해두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추후에 좀 더 복잡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효율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실력을 갖추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